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둘러싸고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 아닌 대학 연구소 소속으로 표기돼 있어서인데 논문을 총괄한 교수는 JTBC 취재진에게 고등학생이라고 밝히면 논문을 싣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후보자의 딸이 당시 연구소 소속이 아니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학회 측에서는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년 대한병리학회가 발행한 해당 논문엔 조 후보자의 딸의 소속이 의대 연구소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논문을 총괄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런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학생이었다는 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 논문을 실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네. 유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입시 과정에서 이 논문에 참여한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외 대학 가려고 왔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라든지 과외 활동 이런 것들을 거의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거를 챙겨주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나도 뭐 걔가 좋은 대학교 가주면은 보람을 느꼈겠죠. 네, 근데 이제 결과가 이제 그렇지는 못하게 된 거죠. 근데 논문 제출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교수는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위반이니까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 불찰인 것도 인정을 하고. JTBC 강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단국대가 내일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교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리위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 후보자의 딸에게 논문 제1저자 자격을 준 것이 정당했는지 등을 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가짜뉴스 청문회라면서 맞섰습니다. 여야는 아직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검찰을 지휘할 사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이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란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가 부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짜뉴스 청문회, 그리고 공안몰이 청문회, 가족 털기 청문회, 정쟁 반복 청문회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조 후보자가 국민이 납득 못하는 해명을 내놓으면 결단이 불가피하단 말도 나왔습니다. 다른 야당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가족 청문회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했습니다. 단 조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뤄두고 내일 후보자 측에 소명 요청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사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질 거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교생 때 인턴으로 참여했던 연구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JTBC 취재 결과 조 씨는 논문에 기재된 것처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 등록된 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턴 당시 연구소의 소장은 논문의 책임 저자 장영표 교수였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교 1학년이던 2007년 2주간 인턴으로 일했다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입니다. 책임 교수였던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는 논문에 조 씨를 제1저자로 올리며 소속을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조 후보자의 딸은 연구소에 등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국대 측은 고등학생을 연구소 소속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고등학생이 등록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인턴십도 교수가 개인적으로 연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가 인턴십을 하던 때는 장 교수가 의과학연구소장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선 고교생을 대학 연구소 소속으로 허위 기재한 건 연구윤리 위반을 넘어선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고교생이 제1저자였다면 더 엄격했을 병리학회의 논문 심사를 연구소 연구원으로 허위 기재해 방해했다는 겁니다. 한편 조 씨가 2010년 입학한 고려대학교도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논문이 입학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의혹이 커지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학교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한 상황이라며 나중에 서면과 출석 조사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부정 입학 의혹이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비판과 검증을 달게 받겠지만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부족한 점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친 공세엔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딸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두곤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혜라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조 후보자의 딸이 공주대에서 인턴을 하고 국제학회 발표 요약문에 저자로 등록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조 후보자 측은 학회에 참가해 영어로 직접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오늘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반박이 계속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후보자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죠. 한민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일단 조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 이게 이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됐다 아니다 이걸로 이제 크게 번졌습니다. 이런 공방인데 후보자 측의 반박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후보자 측은 딸이 의학 전문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이 돼 있고 결국 이를 통해서 고려대에 입학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어제 나왔습니다. 예. 어제 후보자 측은 딸이 지원한 세계선도 인재 전형엔 여러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는 그런 평가 방법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논문은 평가 반영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대학 당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세계선도 인재 전형도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때문에 후보자 측의 어제 반박이 거짓 해명이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예. 겁니다. 그럼 일단 후보자 측의 반박은 그럼 뭡니까? 예, 일단 후보자 측은 다른 전형과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지 서류, 그러니까 뭐 논문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냈다 안 냈다 이 사실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문구상으로 보면 후보자 측 해명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부실한 해명이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논문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된 거는 뭐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그게 아직 안 됩니까? 조 후보자 딸이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 전형 당시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또 당시 제출한 학생생활 기록부도 좀 보시죠. 보시면 교회 체험학습 상황란에 당시의 인턴십 과정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14일간인데요.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과학교실에서 유전자 구조와 복제 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 습득 등 학습을 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해당 논문을 쓴 활동은 했다 이렇게는 돼 있는 건데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은 적어도 좀 여기까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후보자 측은 일단 당시에 고대에 관련 논문을 낸 사실 자체가 없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관련 논문에 이름을 올린 건 맞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건 맞지만 제1저자라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고려대 측에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는 게 고려대의 입장이었는데요. 고려대 규정에 따라서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하도록 돼 있어서 2010학년도였으니까 2015년에 폐기했다는 겁니다. 예. 의학 관련 인턴십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썼다는 사실 자체는 자기소개서에 써 있기 때문에 입시에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저자를 언급했느냐 아니면 하지 않았느냐는 물증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은 증빙할 수 있게끔 서류도 같이 내는 만큼 오늘 민주당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자기소개서에 썼는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뭐 논문의 원본 이런 걸 안 냈다는 거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뭐 고대 측에서는 그거는 지금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후보자 측에서는 언급은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해명인데 네. 모집 요강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모집 요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조 후보자 딸이 합격한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은 1단계 어학 40%, 학생생활기록부 60%, 또 2단계는 1단계 성적의 면접 30%를 더해서 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예. 생활기록부에 인턴십 참여했다고 적었고 또 저희가 입시 전문가들에게 수차례 물어보니 2단계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1저자로 논문을 썼다고 언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 당시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도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1저자로 등재했다고 한 만큼 더욱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사모펀드의 투자 약정과 관련해서 후보자 측의 해명이 틀렸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추가로 반박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후보자 측은 투자 약정 규모를 채우지 않았다는 지적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고 해명을 했고 어제 정관에는 납입 의무를 불이행하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후보자 측이 추가로 반박을 했는데 페널티가 부여되는 출자금은 운용사가 요구하는 출자 요청 금액을 지칭하는 것인데 역 6개월 동안 운용사로부터 출자 요청이 없어서 정관에 의하더라도 후보자, 배우자는 출자 이행 의무가 모두 면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시한이 6개월이고 6개월이 지나면 그런 페널티는 면한다 이런 것이 정관상에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정관상 이 부분은 맞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는 펀드는 그렇다면 왜 원래 계획보다 훨씬 못 미치는 투자를 받고도 출자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의문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욱한 유독가스는 낮은 곳에서 시작돼서 점차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일상대로 흘러가던 도시에서 벌어진 의문의 가스 테러. 재난의 한가운데에 놓인 두 청년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단순한 오락 영화인 줄 알았는데 메시지는 의외로 묵직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관객들은 영화의 제목 뒤에 헬조선 탈출기라는 별칭을 붙여줬죠. 낡은 구도심에서 신시가지로 갈수록 아찔하게 올라가는 건물의 높이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높은 곳을 향해 뛰어야 하는 영화의 줄거리는 계급이 높을수록 또 더 많이 가질수록 안전한 생존이 가능한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으니까요. 안전수칙을 고스란히 다 지켜서 결국 사망했다는 청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물론이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의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은 재난이란 지진이나 쓰나미, 유독가스가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과 사라진 계층 사다리, 그리고 견고해진 빈부격차, 즉 현실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었으니 관객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예상되었던 논란은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가 겪는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지나친 신상털기와 가족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고 후보자의 주장대로 이 모든 의혹에 절차적 불법이 있는가 여부는 역시 청문회를 거치면서 밝혀질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해명에 왜 잘 설득되지 않는 것일까? 주어진 출발의 그 시작점이 다른 이들보다 높았으며 다른 이들에게는 어렵거나 불가능했을 기회가 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쉽게 주어졌다는 것.
더 높은 것으로 올라서야 나와 내 자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사회의 생존 공식을 새삼 다시 확인하게 됐으니 진짜 재난이 찾아왔다. 유독가스를 피해서 더 높은 곳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던 두 청년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서로 간의 연대를 통해서 결국 재난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합니다. 현실 또한 영화와 같으면 좋으련만 낮은 곳에 갇혀버린, 그러나 올라갈 사다리도 없고 달려야 할 체력도 소진된 그들이 찾고 있는 출구, 엑시트.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